경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네. 오늘은 생활비 자격증 공부를 해야겠어. 우선 문제집을 풀어보자. 요새는 밥 한 끼를 먹으려 해도 10,000원은 좋게 쓰는 것 같아. 그래서인지 생활비가 점점 빠듯하네. 오늘은 꼭 문제를 다 맞춰 생활비 자격증을 취득하고 말겠어. 첫 번째 문제는 생활비 대출에 대한 문제구나. 하나씩 천천히 풀어보자. 먼저 1번은 한 학기에 최대 15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걸로 기억하니까 정답이 아니야. 2번은 필요한 이수학점이 있다고 들었었던 것 같은데 헷갈리니까 우선 3번, 4번부터 풀어보자. 3번의 햇살론 뉴스는 정부 지원 대출 상품이 맞아. 이름을 보고 궁금해서 검색했던 기억이 아직도 나거든. 4번의 대출 기간이 15년인 것도 맞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대출이라 찾아봤었는데 그때 미리 공부해두길 정말 잘한 것 같아. 그렇다면 정답은 고민했던 2번이야. 역시 정답은 2번이었구나. 그런데 몇 학점을 이수해야 하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아. 그렇다면 풀이지를 한번 살펴보자. 역시 직전 학기 이수학점 조건이 있었어. 12학점은 최소한 필요로 하는구나. 한국장학재단에서의 생활비 대출은 금리가 낮아서 부담이 덜 되는 것 같아. 또 다른 대출 상품 햇살론 뉴스가 정부 지원 대출이라는 사실은 조금 생소하긴 하다. 햇살론 뉴스의 최대 대출 기간은 15년으로 상당히 긴 편에 속하네. 정말 좋은 대출 상품 중 하나인 것 같군. 생각보다 학생들에게 부담이 크지 않은 생활비 대출이 많은 것 같아. 이 기세를 몰아 이번 문제도 맞춰보겠어. 두 번째 문제는 아르바이트에 관한 문제구나. 이번에도 꼭 맞히고 말겠어. 1번은 만 14세 이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패스하고 다른 문제부터 풀어보자. 2번의 야간임금은 주간임금의 150%이다는 맞는 사실이야. 예전에 새벽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임금의 50%를 가산해서 받았던 기억이 나거든. 다음 3번.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대부분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덜 주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지. 마지막 4번은 고민할 필요도 없이 식당 아르바이트는 보건증이 필수지. 그렇다면 정답은 3번인 것 같아. 이번 문제는 정말 쉬운 것 같은데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볼까? 뭐야, 정답이 1번이었잖아. 왜 1번인지 풀이지를 한번 봐야겠어. 만 14세가 아니라 만 15세였잖아.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니어야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네. 생각보다 청소년은 조건이 까다로운 것 같아. 역시 야간임금은 주간임금의 150%가 맞았어. 경험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 2012년부터 1년 미만의 계약이라면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게 되었구나. 하지만 1년 이상의 계약이라면 수습기간 동안 10%를 덜 지불할 수 있네. 이 점을 꼭 기억해야겠어. 아쉽게 2번은 틀렸지만 앞으로 절대 잊어버리지는 않을 것 같아. 이제 마지막 OX 문제만 남았군. 내가 자신 있는 유형이니 꼭 다 맞히고 말겠어.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한 문제네. 내가 정말 자신 있어 하는 분야군. 그럼 한번 풀어볼까? 예전에 파주시에서 지자체 최초로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 이 문제는 고민해볼 필요도 없이 정답은 당연히 O야. 역시 정답일 줄 알았어. 아직은 파주에서밖에 시행하지 않지만 점점 더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할 거로 생각해. 휴, 이제 정말 마지막 문제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화이팅! 이번 문제도 아까와 비슷한 에너지 생활비 지원금에 대한 문제구나. 뉴스를 자주 봐서 그런가? 지원금은 빠삭하게 알고 있지. 마침 지난달에 하나은행에서 에너지 생활비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 이 문제 또한 고민해볼 필요도 없이 정답은 당연히 O야. 와, 마지막 문제도 성공적으로 맞췄어.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만 지원하였지만 이것을 선례로 해서 앞으로 더 많은 은행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해주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아. 오늘도 아쉽게 한 문제 틀리긴 했지만 이 정도면 자격증 딸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보자.